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영어 감잡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러시역의 유인예입니다. 영어를 배에 비유한다면 영어권 문화는 그 배를 띄우는 강물입니다. 영어는 조금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저에 흐르고 있는 깊고 넓은 문화의 강물을 건너지 못하면 강 저쪽에 무사히 닿을 수는 없겠죠. 오늘은 조금 했던 영어가 문화의 강물에서 표류할 때 어떤 당황스러운 실수로 이어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하는 학부모 미팅에서 만난 사람들을 다 기억한다는 건 제겐 불가능했어요. 그 얼굴이 다 그 얼굴 같았고 이름도 머릿속에서 뒤죽박죽이 되었죠. 반면에 그들은 한 번만 저를 만나고도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도 동양인이 아주 드문 곳이었고 제가 학부모 미팅에 나오는 유일한 동양인 여자였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문제의 그날 미팅홀에 들어서니까 한 엄마가 제 이름을 하고 부르면서 자기 옆에 와서 앉으라고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걸어가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사람 이름이 뭐였는지 또 누구 엄마였는지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옆자리에 앉으면서 일단 인사를 했죠. Good afternoon 하고는 So sorry, but you are 하고 정말 죄송한데요. 누구셨죠? 하고 말끝을 흐렸죠. 그랬더니 자기는 누구 엄마이고 이름이 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yeah, that's right 까지만 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안 해도 될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저도 모르게 해버린 거죠. 영어가 아주 서툴렀다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영어를 조금 할 줄 안 게 화근이라면 화근이죠. 뭐든지 조금 아는 건 일을 그렇게 크게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게요. It's not easy to recognize who's who. Everyone looks alike. 누가 누군지 알아보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 사람이 다 그 사람 같아서요. 라고 한 거죠. 제 말 공감하시죠? 외국인들 얼굴 비슷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순간 그 전까지 미소가 맴돌던 그 여자분 표정이 완전히 딱 붙더니 I'm not looking like everyone 하면서 쏘아 붙이는 거예요. 일단 당황스러웠고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나쁜 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근데 왜 이렇게 까칠하게 굴지? 여러분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남의 땅에 가 살면서 저 같은 소시민이 무슨 큰 잘못을 하겠어요. 그냥 일상에서 그런 식으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말이나 악의 없는 행동이 불러일으키는 파장들을 견디는 게 낯선 땅에서 사는 어려움의 큰 부분을 차지했어요. 제겐 그랬어요. 삶의 다양한 장면에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하는 그런 세부 매뉴얼 같은 건 없기 때문에 살아내면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우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제가 학부모 미팅에서 그 여자분에게 큰 실수를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쪽 사람들 가치 체계의 근간이 뭔가요?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남과 다른 게 짱이에요. 이 다름을 우리는 흔히 그냥 개성, 퍼스널리티라고 하는데 이건 제가 느끼기에 그들이 추구하는 다름의 강도로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독특함, 유니크니스 정도 하면은 얼추 맞을 것 같아요. 유니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넌 아무런 특징이 없는 그저 그런 사람들 중 하나여서 다른 사람과 구분하는 것이 힘들어 라고 말하는 건 모욕에 가까운 말이겠죠. 근데 제가 그 말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저쪽 사람 누군가를 확실하게 칭찬할 필요가 있을 때 세상의 단어가 뭔지 아세요? 위에서 말한 유니크 아닙니다. 이 단어에는 희미하지만 글자일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있거든요. 이런 뉘앙스 없이 아무런 위험 없이 고급지게 비행기 태울 수 있는 말. 바로 distinctive입니다. 의역하면 훈계 일학 정도가 될 거예요. 이 말 해주면 대부분 껌뻑합니다. 할 때도 그냥 슬쩍 지나치듯 무심하게 You are so distinctive. 쳐다보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정말 효과 있습니다. 이성 작업용 멘트로도 상당히 안전합니다. 이 말은 당신은 인간 명품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명품이 명품인 이유는 그 희소성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까지 프리티, 핸섬 같은 저렴한 말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역으로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지만 영어권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들 역시 있겠죠?
이걸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숨 쉬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런 요소들을 외국인의 시각에서 가려낸다는 것은 무척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들은 신발을 신은 채 집 안으로 들어왔다. 한국인이라면 이 문장 하나로 방문자들이 얼마나 무례하고 야만적인가는 물론이고 잠재적으로 폭력적일 수도 있을 거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하지만 이걸 고지고대로 영어로 말하면 이 글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본래의 의미가 전혀 전달되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신발을 신는 것이 일상화된 사람들이잖아요. 두 번째, 어른아이 할 것 없이 40대 중반인 그녀를 이름으로 불렀다. 우리는 이 문장만으로 이 40대 중반 여성의 사유적 지위는 물론이고 정신 상태까지도 얼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을 그대로 영어로 말하면 원문 본래의 의미가 전혀 전달되지 않습니다. 장인 장모도 특별한 호칭이 아니라 이름으로 부르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그는 입으로 음식을 먹는다는 정도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말이 돼버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 발목과 꼬리를 고아 만든 곰탕을 시어머니 밥상에만 올렸다. 한국인이라면 글 속 시어머니가 며느리로부터 아주 살뜰한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에겐 소꼬리나 소 발목이 고기보다 비싼 보양식품이었잖아요. 지금도 그러죠? 하지만 이것들은 서구인들이 이전에는 먹지 않고 버리던 품목들이었어요. 요즘엔 아시아 이민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슈퍼에서 팔기는 해요. 하지만 고기보다 여전히 싸고 어쨌건 서구인들은 사 먹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그대로 말하면 저쪽 사람들은 우리말 원문이 의도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상황을 받아들일 위험이 크다는 거죠. 즉 아무도 먹지 않는 싸구려 뼈 국물로 시어머니를 홀대하고 자기들끼리는 좋은 고기를 먹었다고 이해할 거예요. 테이크어웨이, 언어를 배울 땐 그 언어의 기저에 흐르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문화의 감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감을 잡는데 꼭 그 문화권 안에서 그쪽으로 이민 가서 그들과 어울려 살아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설령 가서 산다고 하더라도 수없이 다양한 상황 속 문화 차이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전부 체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부분 간접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요즘엔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는 무료 소스들이 많아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게 중요하구나.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하네? 그럴 땐 저렇게 반응하고 등을 눈여겨보다 보면 그 사람들의 가치 체계 그리고 행동 성향들에 대한 감이 다시 말해서 즉 문화의 감이 어느 정도 잡힙니다. 이 감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겠지만 당황스러운 실수의 빈도나 강도를 완화는 해줄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영어와 영어권 문화의 감을 두 가지를 다 잡는 그날까지 수영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하시면 수시로 업로드되는 다양한 내용의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공유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댓글창을 이용해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